주사기가 없어 난리다. 이제는 아파서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뜬금없게도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일선 병원에 주사기와 수액을 포함한 필수 의료 소모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동네 의원부터 시작해서 큰 병원까지 가벼운 감기, 아이가 열이 나거나 장염으로 가든 응급실에 피를 흘리며 실려가든 가장 먼저 환자에게 처치하는 주사기나 혈관을 찾아서 꽂아야 하는 생명줄, 그 기본 중의 기본인 주사기와 수액 외 포장재가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오늘 병원 근무 때 당장 환자에게 연결할 링거 세트가 없다, 내일 주사 바늘이 모자란다며 절박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바늘 재사용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놀랍게도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언론을 더욱이 통제하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초유의 의료물자 공급망 붕괴 사태가 벌어지면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 부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당연히 유통망을 점검하고 제품을 만드는 원료의 대체 수입로를 확보하고 현장의 물자가 어떻게든 돌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브리핑을 하고 언론에 보도하며 대책이라고 세운 것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며칠 전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정부가 내놓은 기상천외한 대책은 바로 언론사들을 향한 단어 검열이었습니다. 사실상 이틀막이나 다름없죠. 국민이 수액과 수액 외 포장재를 혼동해서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 기사에서 제발 수액이란 단어 좀 빼달라는 겁니다. 이건 국민을 바보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링거백 안에 들어있는 수액, 그 물약 자체는 공장에 많으니까 수액 부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죠. 아니, 물약이 수만 톤 쌓였으면 도대체 뭐합니까? 그 물약을 무균 상태로 유지해야 될 비닐 껍데기는 없고 환자 팔에 꽂을 주사기와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연결관이 없으면 주사를 주지 못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약은 있는데 포장지가 없어서 못 맞는 겁니다. 약 자체는 충분하니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러면 환자들이 아이고 약은 창고에 충분하군요, 안심하고 그냥 알아 누워 죽겠습니다 합니까? 이건 상황의 본질을 교묘하게 가리기 위한 저열한 말장난이자 명백한 프레임 통제입니다. 자신들의 행정적 무능함, 현재 진행 중인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제조와 유통망이 망가지도록 방치한 실책을 가리기 위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대중의 눈을 가리려는 겁니다. 현장의 실물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투약 시스템의 물리적 한계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아주 악랄하게 파고든 전형적인 혹세 무민의 사기극 아닙니까? 쾌적한 사무실에 앉은 관료들은 오늘 뉴스 보도에 수액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나 숫자나 세가면서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총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조차 보여주기식 행정과 여론 통제가 먼저인 관료주의의 민낯, 이걸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선택적 정의가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국익과 국민보다 자신들의 표계산이 우선인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행동,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이 꺼내드는 책임 전가의 카드입니다. 정부는 갑자기 합동 브리핑을 열더니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평시보다 많이 보유하는 괘씸한 병원들을 엄단하겠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장에 물건이 안 도는 건 병원이 평소보다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병원한테 사재기 금지를 말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병원이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병원이 주사기 쌀 때 왕창 사놨다가 나중에 수급이 부족해지면 환자한테 웃돈 얹어가지고 파는 브로커입니까? 병원의 절반을 창고로 사용하기라도 합니까? 당장 내일 몰려올 환자들한테 꽂아줄 수액 라인이 없으면 병원의 진료 자체가 셧다운 되니까 살기 위해서, 아니 내 원하는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재고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절한 행위를 시장교란 세력의 탐욕스러운 매점매석으로 몰아가려는 겁니다. 적어도 주사기와 수액줄 같은 거는 환자에게 돈을 매기고 판매하는 항목이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말이죠. 이건 정부가 엉뚱한 곳에 책임을 돌리며
채찍질을 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꼴입니다. 어떻게 중간 도매상도 아니고 병원이 사재기에 매점 매석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의 뇌 속이 궁금할 지경이에요. 도대체 수액 외포장재가 뭐길래 약이 있어도 못 쓴다고 현장에 싸우성인지, 그리고 장마철에 비 올까봐 우산 미리 샀다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이 정부의 기막힌 매점 매석 잣대가 얼마나 현장을 모르는 무지성인지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수액 외포장재가 부족한 것이니까 수액이라는 단어를 빼라는 말, 이 말은 수액은 충분한데 포장재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 기사를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정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약사 공장에 수액백 안에 들어간 액체 자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국의 수많은 병원에서 환자를 못 본다, 심지어 SNS에서는 환자를 돌려보낸다는 말까지 나오며 현장이 마비된다고 난릴까요? 많은 국민들은 병원 내 투약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약은 충분한데 병원들이 호들갑 떠는 거구나 하고 오해하게 되죠. 아주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비유를 한번 볼까요? 지금 땡볕이 내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며칠을 굶주리고 목이 타들어가서 당장 숨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분이 없어서 탈수의 쇼크가 오기 직전입니다. 그때 국가의 구조대가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최신형 대용량 정수기를 딱 갖다 놓습니다. 구조대원이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정수기 안에 맑고 깨끗한 생수가 무려 100리터나 찰랑찰랑 가득 들어있습니다. 어서와서 드세요. 그런데 맙소사, 물을 마시러 가보니까 정수기에 물을 나오게 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게다가 정수기는 구멍도 못 뚫는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물을 받아 마실 종이컵조차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입속으로 들어갈 물 한 모금이 필요한데 눈앞에 있는 쇳덩어리 정수기 안에 물이 100리터가 있으면 뭐하고 1000리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물을 내 몸속으로 전달해줄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 정부 구조대원이 옆에서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정수기 안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는데 왜 물이 부족하다고 불안감을 조성하십니까? 기사에서 물 부족이라는 단어 좀 빼주세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장난하냐? 내 입으로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데 그게 물이 없는 거지, 있는 거냐? 당연히 이렇게 분노하며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수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링거백 안에 찰랑거리는 생립식염수나 포도당 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액이 환자의 혈관 속으로 한 방울 한 방울 안전하고 무균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완벽한 투약 경로, 이른바 라인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투약 라인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의 시작점이 바로 수액배 하단에 꽂는 카테터입니다. 그리고 주사기 입구와 수액줄의 출구를 이어줄 플라스틱 연결부가 필요한데 지금 나프타 문제로 현장에선 재고가 부족하다 이야기하며 공급이 끊겨 이달 안에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있는데 빼먹을 밸브가 없는 정수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환자 팔에다가 수액을 그냥 콸콸 들이부을 겁니까? 피부에 물파스처럼 바르면 수액이 흡수됩니까? 약동학에서는 입으로 먹는 것, 피부에 바르는 것, 혈관으로 바로 투여하는 것에 따라 효과나 지속시간이 다릅니다. 약이 창고에 쌓여있어도 그 약에 맞는 투여 경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약의 치료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핵심, 정부가 그토록 기사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수액 외포장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액을 싸고 있는 비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진에 보이듯 여러가지 의료소모품을 감싸고 있는 비닐이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겉비닐 그거 그냥 과자 봉지나 쿠팡 비닐 같은 거 아니야? 배송할 때 흠집나지 말라고 쌓아놓은 건데 내용물만 멀쩡하면 껍데기 좀 없어도 그냥 쓰면 되지, 병원들이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현장에 대해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는 발상이에요. 수액 외포장재, 이건 단순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특수하게 제작이 되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 부속품이자 무균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때 포장을 뜯은 수액을 담고 있는 꿀렁꿀렁한 논 PVC, 연지 플라스틱 백은 유리병처럼 완벽한 밀폐 용기가 아닙니다. 미세하게 숨을 쉬는 반투과성 재질입니다. 그래서 겉에 강력한 특수 비닐로 한 번 더 포장을 해두는 겁니다. 이 겉비닐이 없으면 어떤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수분 증발입니다. 겉비닐이 없으면 수액 안의 맑은 물이 반투과성 플라스틱을 뚫고 공기 중으로 서서히 날아갑니다. 물만 날아가고 안에 있는 나트륨이나 약물 성분은 분자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찌개를 오래 끓이면 국물이 엄청 졸아서 엄청나게 짜지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겉비닐이 없으면은 정상적인 생리식염수가 농도가 짙은 고장성 용액으로 변질됩니다. 이걸 그대로 환자의 혈관에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의 삼투압 균형이 무너지면서 환자의 콩팥과 심장이 망가지고 심하면 쇼크가 옵니다. 사람 살리려다가 사람 잡는 꼴이 됩니다. 극단적인 비유로 하자면은 염화 칼륨 주사를 규정에 어긋나게 급속으로 투약했을 때 신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대형 의료사고와 맞먹는 끔찍한 결과라는 겁니다. 겉비닐 하나 벗겨진 채 유통된다면 수액이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오염입니다. 만약 겉비닐 없이 종이 박스에 덩그러니 수액팩들만 담겨서 유통된다고 쳐볼게요. 유통 과정에서 박스를 옮기다가 트럭이 운송을 하다가 덜컹거리면 수액끼리 부딪히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스크래치, 구멍 같은 게 납니다. 거기에 샘물이 종이 박스를 적십니다. 물에 젖은 종이 박스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가장 완벽한 환경입니다. 박스 안에서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그 포자가 수액백의 연결 부위 쪽에 달라붙습니다. 병원에서 오염된 수액백에 바늘을 꽂고 내 부모님, 내 아이의 혈관에 연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곧바로 국내 치사율 50%에 달하는 폐혈증으로 직행하는 급행열차 티켓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몇몇 병원에서 감염관리자치 매뉴얼에 겉비닐이 벗겨진 수액은 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염물질로 간주하고 즉시 폐기하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더 이상 약이 아니라 그냥 의료 폐기물이자 생화학 병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수액 겉비닐이 포장되어 있음에도 나중에 처방을 받고 환자에게 투치하기 전 수액백이 터져 있던 적이 수차례 있었고 다행히 겉포장지 덕분에 물이 밖으로 새지 않고 그 수액 하나만 불량으로 교체했던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포장지가 있는 상황이 이런데도 비닐 껍데기 좀 없다고 수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쓰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물리적으로 투여가 불가능하고 화학적으로 변질되며 생물학적으로 오염된 내용물을 환자에게 주라는 말입니까? 현장 인력들은 매일 밤낮 동안 환자의 곁을 지키는데 정부는 이런 치명적인 의학적 팩트를 깔아뭉갠 채 기만적인 언어 유희로 본인들의 무능함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행정입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의학적 팩트가 이런데도 정부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가장 소름돋는 하이라이트, 대국민 사교육의 정점을 찍는 합동 브리핑이 등장합니다. 정부가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바로 병원들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병원들이 평시보다 더 많이 쟁여두는 사재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의료제품 사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보도에서는 병원들의 사재기를 무려 금지한다고 말했죠. 이건 진짜 현장 돌아가는 꼴을 1%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병원이 무슨 공산품 찍어내는 대리점입니까? 가장 먼저 짚을 거는 정부가 말하는 저놈의 평시라는 기준의 허구성입니다. 의료 수요는 한 달에 주사기 1000개 딱딱 맞춰서 소비되는 정수기 필터 교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을, 겨울철 넘어가면 생굴 잘못 먹어가지고 노로바이러스 장염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탈수 오고 열 펄펄 끓는 환자들이 병원 대기실 미어 터지도록 밀려옵니다. 제가 응급실에 일할 때 그 진료비 비싼 응급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환자가 100명, 200명 이상씩 와서 줄을 서서 진료받습니다. 먹는 약으로 해결 안 되니까 밤 동안 못 참으니까 외래가 열리기 전에 응급실에 오고 죄다 수액 달고 주사를 혈관으로 맞으며 침대에 누워야 합니다. 하루에 수액과 주사기 몇십 개 쓰는 곳이 갑자기 수백 개 쓰는 걸로 늘어나는 게 유행성 질환 시즌의 기본 생리입니다. 질병 유행 사이클이 다가오면 환자 수가 몇 배로 뜰지 뻔히 보이니까 병원들은 당연히 환자들 꽂아줄 주사기와 수액 세트를 선제적으로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주문해서 비축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동네 의원은 고사하고 대형 병원 외래나 응급실로 몰려들겠죠. 그런데 대형 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상황이 이어지면 당장 내일 새벽에 실려 환자한테 아이고 정부가 평시 기준에 맞춰라 해가지고 그래서 주사기를 안 사놨네요. 그냥 집에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환자 보려고 선제 방어하는 병원들을 한순간에 시장을 교란하는 잠재적 범죄자, 사재기범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아직도 응급실 뺑뺑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의 말대로 하면은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유발자나 다름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모두가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매점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악의적인 선동이자 궤변인지 알아보죠. 매점에서이 뭡니까? 물건 쌀 때 왕창 사재기에 뒀다가 나중에 품귀 현상이 나서 가격이 오르면은 비싸게 팔아치우고 시세 차익, 폭리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진실은 병원에서 쓰는 일반 주사기, 바늘, 겉비닐, 수액 연결 세트 이거를 별도 산정불가 치료 재료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조사의 주사기 값이 평소에 100원 하다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생산단가 상승으로 한 개에 100원짜리가 500원으로 올라도 병원은 단 1원도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병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서 많이 쌓아둘수록 100% 생돈 날아가는 마이너스 손해만 보는 구조입니다. 폭리를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는 경제적 구조란 뜻입니다. 어느 누가 시세 차익도 못 보는 플라스틱 공산품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소모품을 쟁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장 낼 바늘이 없어서 응급 환자에게 링거를 못 다는 최악의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생존입니다. 이런 진실은 또 빼놓고 교묘히 프레임을 짭니다. 전국에 있는 4만 개의 병원, 의원들을 단속하는 것이 대책입니까? 그리고 4만 개의 병원, 의원을 단속할 물리적 인력은 존재합니까?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못해서 이사를 내놓고 대중들에게 주사기가 없는 건 너희 병원들이 사재기를 한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의료기관의 지극히 정상적인 대응마저 잘못으로 둔갑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무능을 넘은 사악함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거대한 불길을 진압할 능력이 없으니 만만한 동네 의원과 병원들에게 책임을 덤티기 씌우는 이 참담한 책임 전가의 현장. 그런데 어디선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의 헛발질과 말장난이 여기까지 오면 이제 슬슬 현실감각이 없는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나 책상머리에 앉은 관료들 머릿속에서 아주 기막힌 창조적인 대안이 하나 튀어나올 겁니다. 아니 겉비닐 없어가지고 무기 상태가 보장이 안되고 유효기간이 문제면 그냥 우유처럼 수액백 겉면에 제조일자를 쾅 찍어서 출고시키면 되잖아. 제조일자 기준으로 며칠 안에 쓰라고 하면 포장지 없이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수액들은 대부분 유효기간만 써있지 제조일자를 써서 유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의료 규제와 감염 관리의 근간도 모르는 21세기판 연금술 같은 헛소리입니다. 첫 번째, 현장 물류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수액이 무슨 당일 아침에 짠 신선한 생우유입니까? 공장에서 새벽 배송해가지고 병원 침대까지 직행하는 줄 아십니까? 공장에서 수액을 만들어서 포장하기까지 제약사에서 물류센터로 뿌리기까지 각 지역 도매상 창고로 넘어가기까지 거기서 다시 트럭에 실려 우리 동네 병원 하역장으로 떨어지고 병원 물품관리팀이 수량 검수하고 전산 잡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각 병동과 응급실구로 불출되기까지 아무리 로켓처럼 유통망을 쥐어짜더라도 물리적으로 최소 5일에서 7일 걸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왜 치명적이냐? 바로 두 번째, 국제적 감염 관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여러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르면은 수액을 감싸고 있는 겉비닐을 벗기는 순간 그 수액은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50ml 이하 수액은 개봉 후 최대 15일, 100ml 이상은 최대 30일 이내 무조건 폐기해야 합니다. 계산해볼까요? 15일짜리 시한부 소용량 수액이 겉비닐 없이 공장을 출발했습니다. 유통에 7일 걸려가지고 병동 간호사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유효기간이 며칠입니까? 고작 8일 남았습니다. 병원은 이 수액을 8일 안에 무조건 환자에게 다 넣어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그 수액을 처형받을 환자가 안 오면요, 전부 의료 폐기물통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수액을 매일매일 받는 신선한 식품처럼 취급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전국 4만 개 병의원 재고 관리와 물류 시스템은 그날로 완전히 붕괴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을 가장 거대하고 결정적인 세 번째, 바로 규제 과학의 붕괴입니다. 의료용 수액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제약사가 이 약을 유통하기 위해 식약처 또는 FDA의 허가를 받을 때 그 허가의 절대적인 대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포장재로 밀봉된 상태에서 진행한 안정성 시험 결과입니다. 포장을 임의로 벗기고 유통하는 순간 그건
허가받지 않는 불법 의약품 유통입니다. FDA 규정에서도 품질 유지에 대한 설명이 존재합니다. 그럼 까짓거 상황이 급하니까 외포장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연구해서 허가받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정성 시험을 다시 하려면 최소 1년 반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시간도 문제지만 결과는 100% 뻔합니다. 반투과성 플라스틱 수액백에서 겉비닐 방패를 제거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액 안의 물은 밖으로 증발하고 수액백 안은 전해질과 약물만 농축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비닐 장갑을 끼고 치킨을 먹어도 장갑을 벗고 난 뒤 손에 기름이 묻어 있는 것처럼 음식 보관용 비닐봉지에 음식을 넣고 냉동실에 넣어두면 음식에 수분이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 수액에 이 겉포장지가 없으면은 찌개 조리든 농도가 짙어진 이 고장성 수액 용액을 환자에게 직접 주입하면 3탑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수십억의 세금과 연구비, 수년의 시간을 허공에 불태우고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 끝날 게 과학적으로 명백한 완벽한 삽질이자 세금을 소각하는 행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제발 책상머리에서 엑셀표 숫자만 보며 말장난과 궤변으로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늘 하나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이 와중에 의료는 붕괴되고 결국 이 피해 상황에 마지막에 있는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입니다. 장마철에 비 맞을 환자들 씌워주려고 우산 좀 미리 사놓은 병원들을 사재기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짓밟고 언론에 수액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이틀막할 시간에 국내에서 누구를 탓할지 책임 돌리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유 수급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당장 이웃 나라인 일본을 보십시오. 이미 내년까지의 원유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위기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이 폭등하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투입해서 휘발유 가격을 160엔 이하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수경제와 필수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게 국가가 제일 앞에서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옆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라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하겠다, 과징금 물리겠다, 언론사에는 기사에서 단어 빼달라고 이틀막이나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실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재정 펑크가 17조 원인데 우리나라는 전쟁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26조가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만약 일본처럼 이 돈을 필수 원자재와 유가 방어에 투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일본 인구보다 절반 이상 적은 대한민국 체급이면은 그 돈으로 최소 2년은 거뜬히 버티고도 남았을 겁니다. 당장 환자 살릴 링거줄 공급망은 방치해서 붕괴시키고 있으면서 엉뚱한 곳에 돈을 풀어 원화 가치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이 기형적인 엇박자 행정.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현장의 과학을 무시하는 행정의 끝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극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